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돈 안 쓰는 정치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한 분이 열어준 민주주의의 길, 또 한 분이 열어준 정치 개혁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이재명도 드디어 정치인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인동초, 우리는 고향에서 인등꽃이라고 그랬는데 인동초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인동초라 불리시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생각에 나도 그렇게 따라가라 이런 뜻으로 준 선물이겠죠. 그래야죠. 그러나 그 거인에게 제가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고자 했던 일 이상 그분이 철저하게 현실에 정말 천착해서 우리 현실의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 했고 민주주의 반드시 자리 잡게 하려고 했고 한반도 평화 꼭 오게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미완이긴 하지만 그 뜻을 이어서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분의 뜻대로 평화롭고 안전하고 잘 사는 민주적인 사회 꼭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수 있겠죠? 이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뭐 비도 안 오는데 좀 더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현실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기반으로 두 번의 집권을 더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권력 교체가 가능한 나라, 진짜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대의 체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직접 결정하지 못하니까 김원희 의원 대신 뽑아가지고 국사를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대신 뽑아서 나라 일 하라고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지배할 상전, 왕을 뽑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니까 내가 왕 비슷한가 보다. 더 높아져 봐야지. 진짜 왕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권력을 직접 또는 직접 위임받은 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위임받은 국민의 일꾼, 대리인, 머슴일 뿐이다. 당신의 의자가 높은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들 중에 계급이 좀 높은 것뿐이지 그 위에 국민이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권 국가라고 하는 거죠.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이거를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일꾼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옛날에 똑같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선조가 있을 때는 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순신 같은 훌륭한 부하를 시기 질투하고 혹시 저 친구가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나를 뒤집는 역성영명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형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정치를 했으니 결국 조선이 수백만 백성들이 죽고 다치고 산하가 전부 피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조선에서 정조는 완전히 새로운 조선을 만들었죠. 동북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합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요. 호흡이 잘 안 맞네요. 여하튼 정조는 조선을 동북아시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저도 자신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해요. 여러분이 낸 연간 국가재정 680조 원을 정부가 집행해요. 이 엄청난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들, 똑같은 성남시 재정 여건에도 전임 시장은 몇천억의 빚을 졌지만 저는 4년 만에 그 몇천억 빚 다 정리하고 성남을 가장 전국에서 잘 사는 도시로, 인정받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갑자기 대선에 불려 나오는 바람에 3년밖에 못 있었지만 똑같은 공무원들 가지고 전국 1위의 도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특정 보수 언론이 맨날 안에서 치받고 싸우는 거, 아 잘한다 박수 쳐주니까 맨날 찢어발겨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저게 무슨 당 되겠냐, 저래 가지고 무슨 나라 살림 하겠냐, 당원들하고 관계없이 편짜 가지고 맨날 개파 싸움이나 하던 그런 당, 이제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정당으로 총선도 압승하고 수권 능력도 확실하게 인정받는 훌륭한 정당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국정을 맡겨주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리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지를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드릴 테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유용하고 쓸만한 충직한 도구 일꾼을 잘 고르면 결국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대한 저력을 찢어 발겨서 서로 싸우느라고 소진하지 말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정치인들 싸우는데 같이 끼지 말고 그 싸우는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게 하면 완전히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섭시다. 뭐 경상도, 전라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실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 일극체제, 중앙집권적인 이 나라, 이 체제 때문에 다 똑같이 피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먹고 살기 어려우시죠? 그런다고 무슨 지금 경상도가 뭐 왕창 먹고 살기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박정희 있을 때는 그쪽에다 많이 몰아줬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도 전국에서 뭐 최하위 이런 거 엄청나게 많고 인구 줄고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죠. 우리가 비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잘 되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포 옆에 신안 있죠? 그 신안 군수 아마 여기 어디 와 계실 거예요. 좀 전에 잘렸지만, 예, 뭐 내가 보기에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이거 아웃을 시켰더라고. 거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분을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주민들한테 햇빛 연금 배당을 해주잖아요. 가구당 뭐 한 150, 250 이렇게 해준다니까 앞으로 한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외지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다른 데는 못합니까? 왜 더 많이는 못합니까? 하기 나름